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이제 한 해가 정말로 마무리되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또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일어났던 다양한 사건, 사고를 다사다난 내음절로 축약을 해서 말하곤 하는데 올해 주식시장은 정말 붉고 진한 궁서체로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 또 저금리 환경에서 어디서 많이 좀 들어봄직한 그런 종목들이 떨어질 때마다 기회로 삼고 조금씩 사모으면 그게 바로 또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본 공식이었는데 올해는 그 공식이 전혀 또 통하지 않았고 코스피 시총이 380조가 증발하면서 2008년 이후에 연간 하락률이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힘든 시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시장도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목소리가 또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데 그렇지만 주식오락관과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만큼은 꼭 수익으로 가는 지름길로 들어서실 수 있도록 오늘 주식오락관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 그 지름길로 들어서 보려고 합니다. 시장을 향한 중심을 또 꽉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내년 시장에서 상승 흐름을 명확하게 가져갈 섹터 짚어보면서 또 그 안에서도 확실하게 오를 종목들 또 쏙쏙 골라잡아 주신다고 하니까요. 장중에는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실시간 전략을 또 든든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로드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시면 지금 방송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은 수익률 표로 전문가님 실력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텐데 또 연말인 만큼 11월, 12월 또 통상으로 또 전문가님 수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1월 수익입니다. 정말 많은 수익으로 통합 수익률도 100% 넘는 수익을 챙겨주셨는데요. 이 중에서도 당일 수익으로 이렇게 단타적인 관점에서 수익 내주신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레몬레이는 23% 훨씬 넘는 수익 일주일 만에 담아주셨네요. 그리고 당일 수익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JNK 히터 3개월 만에 19% 넘는 수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12월 수익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필살기 종목으로 주셨던 이녹스 10% 이상, 또 애니플러스는 9% 넘게 담아냈고요. 또 당일 이길 수익 역시나 7%, 또 8% 넘는 수익 기록하는 종목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긴 보유 기간이 7거래일인 만큼 시장 흐름에 맞게 종목별 순환을 또 빠르게 잡아가면서 단기 전략을 세워주셨다는 점 또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겠고, 여기에서도 12월 한 달간의 통합 수익이 90% 훨씬 넘는다는 점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전문가님의 강단 있는 장중 전략을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챙겨가시면 이런 수익 여러분 계좌에서 이제는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포트 속에서 또 막강한 무기가 될 수 있는 필살기 종목도 무려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만 또 남다르게 공략할 수 있는 필살기 종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과 또 실시간 전략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 문은 방송 시간 50분 동안만 열려 있으니까 지금부터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을 향한 우려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시장 키워드, 또 키포인트들 통해서 그 우려들 하나씩 덜어보시죠. 주식오락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수익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드리는 로드 전문가입니다. 자, 22년도 정말 시장이 다사다난했죠. 특히나 이제 뭐 인플레이션을 시작으로 경기 침체 뭐 이런 이슈들까지 공존하면서 힘을 내지 못했던 2022년 한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지나가는 해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23년도를 맞이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수익을 낼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익을 낼 방법 그리고 앞으로 봐야 될 섹터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노란톡방 오셔서 저와 함께 참여하시고 소통하시면서 하나씩 알아가고 수익도 챙겨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뭐 22년도 시장을 딱 봤을 때 한 줄 평으로 또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파월이 지배했던 시장이라고 딱 요약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2022년 3월부터 시작해서 파월 의장의 발언과 뭐 그로 인한 이슈들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거리고 올랐다가 내렸다가 반복을 했던 정말 그런 한 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파월 의장의 뒤에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그런 것들이 이슈들이 있었고 또 파월 의장은 전쟁 때문에 이런 거야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온 그런 한 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올 한 해를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이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 양적 긴축, 경기 침체 이 단어들이 공존하면서 시장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나 22년도에는 뭐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코로나 때 경기 부양책으로 올렸던 거를 그 반납을 했는데 거의 뭐 상당히 많이 반납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하락을 했고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거의 3,000선에서 지금 뭐 2,200선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거의 이제 뭐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이 전쟁 장기화 이걸로 인해서 뭐 관련 섹터들, 관련주들이 들쑥날쑥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일본의 통화정책 선회입니다. 사실 뱅크 오브 재팬이 원래 긴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없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보여줬었는데 이제 이번에 그 국채 수익률 장기 금리를 0.25에서 0.5로 올리면서 이제 사실상 이게 긴축 아니냐 이러한 해석이 나오면서 12월 달에 아시아 증시에 좀 충격을 많이 줬었습니다. 어쨌든 뭐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결국에는 빠졌다 이 얘기밖에 할 수 없는 22년이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23년도에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자, 크게 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준에서 올릴 만큼 올렸어요. 이제 기준금리가 5.5%, 5.5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4점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23년도에 뭐 50bp 두 번 정도 하면은 기준금리가 5.5% 정도 맞춰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더 인상을 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연준에서도 이 정도만 올려도 될 것 같아. 왜? 여기서 금리 인상 더하면 경기 침체 이제 진짜 막을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이고 사실상 많은 지표들이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앞으로 연준의 행보 그러면 앞으로 금리 인상을 더 안 할 것이냐. 그렇다 한다면 기준금리를 여기서 5%대에서 유지를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다시 안정화가 되면서 금리를 낮추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23년도에 이루어질지 아니면은 23년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연준의 입장과 더불어 시장은 또 다시 한번 반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하락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시점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반도체들이 좀 살아나야 된다 보고 있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요. 지금 어쨌든 나스닥이든 다우지수든 S&P 500이든 어쨌든 끌어올리는 주체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끌어올리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나스닥 같은 경우가 빅테크 기업들이 빠지면서 특히나 이제 12월부터 시작된 테슬라가 정말 많이 빠지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덩달아서 우리나라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들이 살아나야 된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미국에서 일단 빅테크 기업들이 먼저 살아나기 시작해야 우리나라도 반도체 2차 전지 기술주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살아나기 시작해야지 그러면은 같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23년도에는 도대체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 이거는 제가 이따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과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식 투자 지금 이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시작하신 분들 20년도에 정말 수익 많이 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또 하필 22년도 1월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대부분이 정말 많은 손실을 보고 계실 건데 멈출 수가 없죠. 왜?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복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3년도에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기서 더 빠진다? 이 부분은 뭐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래도 더 빠지기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반등하는 국면에 오지 않았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저와 함께 노란톡방에서 소통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갈지 이런 식으로 될 건지 저런 식으로 될 건지를 한번 소통하면서 알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노란톡방 입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인데요. 지금 12월 1일 날 2,500선이었는데 거의 말일 다 돼서 지금 2,300이 깨졌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한 달 만에 무려 하락폭이 꽤 큽니다. 그러니까 정말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랠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빠졌는데 연초에는 조금 반등할 여지가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섹터들은 올라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힘 있는 섹터와 힘 있는 종목들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노란톡방 참여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알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 월봉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2022년 시작이었습니다. 네, 7, 8, 9, 10, 11, 10인데 여기가 원래 사실 21년도 6월에 고점을 터치를 하고 3,300을 찍고서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 뭐 21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거의 뭐 1년 반 정도인데요. 어마무시하게 빠졌습니다. 지금 3,300에서 2,200 거의 1,100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반등을 하냐 마냐가 최대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뭐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락하든 상승하든 우리는 그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고 빠질 것 같으니까 안 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빠질 것 같아도 빠져도 지수가 빠져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찾아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셔야겠고요. 자, 제가 12월 달에 지금 91% 가까운 수익을 냈는데 사실상 11월 때는 좀 코스피가 좀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12월 달에 빠지면서 제가 11월 달에 180% 정도 냈고요. 12월 달에 빠지는 김에 이 정도까지 못 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만큼은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는 22년도보다 23년도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잠시 앵커님 만나 뵙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연말 연시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 증시 포인트 꼼꼼하게 봐주시면서 또 지수 흐름 그리고 전략적인 포인트도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올 한 해 파월 의장이 지배했던 한 해였다. 이렇게 좀 한마디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락 공포에서 벗어나는 시점 자체가 미국의 빅테크를 필두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또 힘 있는 섹터 발굴과 함께 전략적인 포인트를 챙겨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좀 흔들리는 시장 안에서 중심을 잡고 혼자 해 나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 나가시는 게 또 더 힘을 받아 가시고 또 더더욱 더 단단한 전략을 세워 가시는데 좋은 전략적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문가님, 네. 이렇게 또 한 해가 가는 게 너무 슬프신가 봐요. 한 네. 또 춘추 이야기를 또 했었는데 네. 한 춘추를 또 먹으시니까. 네. 아니 오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세요. 아닙니다. 아닌 거죠? 네. 네, 좀 더 기운을 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니까 좀 슬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이렇게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좀 밝게 오늘 밝게 좀 더 힘을 네. 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보다 앵커님이 좀 약간 저는 그냥 네. 목소리만 네, 그런 네. 거고. 알겠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전문가님이랑 방송하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네, 등심 포인트도 이렇게 챙겨주셨으니까 함께 또 이기는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꼭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아까도 또 수익률도 체크해 주셨지만 12월 한 달 만에 90% 넘는 수익도 담아주셨습니다. 뭐 방송에서 또 필살기 종목으로 담아주셨던 이녹스는 뭐 7거래일 만에 10% 넘게 담아주셨고 애니플러스 9% 넘죠. 근데 여기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건 모든 수익이 또 뭐 당일 2길 7거래일이 가장 긴 보유 기간입니다. 이렇게 단기로 또 탄력적인 수익을 짧게 또 챙겨주신다는 점이 전문가님만의 또 매력적인 전략 포인트라는 점 또 기억을 하시면서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이런 수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는 집중 섹터를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또 종목별 전략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새해에는 또 네. 이제 어떤 sek터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두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뭐 세 가지인데 오늘은 두 가지만 가져 나왔어요. 두 가지만.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공개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 말씀을 드리면 미용 의료기기 쪽입니다. 자, 이 섹터를 제가 왜 보자고 하냐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기대되는 수익성, 이게 가장 커요. 수익성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수익을 얼마나 더 창출시킬 수 있는 사업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이 기대되는 수익성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게 숫자로 찍혀 나오냐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데 두 가지 모멘텀이 공존을 하면서 지금 12월 달에 특히나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떠오르는 다크호스가 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왜 그렇게 올라가냐. 지금 중국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수혜.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어쨌든 소비를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중국에서 위드 코로나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못했던 피부 관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쪽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수익성이 더 오를 것이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쪽 섹터들은 원래 수익성 자체가 좋아요. 근데 좋은데 거기에서 이 중국 위드 코로나까지 그동안 못했던 보복 소비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면 충분히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각광받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22년 4분기 실적 그리고 앞으로 23년도 1, 2분기 실적까지 괜찮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이쪽을 저는 보셨으면 좋겠고 공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해주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섹터들, 그러니까 시장이 빠져도 이렇게 힘 있는 섹터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자라는 거고 이미 지금 출발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미 출발 스타트 끄는 종목들도 있는데 아직 출발 안 한 종목들 우리는 그걸 공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간 녀석들을 따라가봤자 크게 많이 못 먹습니다. 그러면 아직 출발 안 한 거 후발주를 찾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전략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여기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원택이라는 종목이 바로
12월 달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수익 냈던 종목인데 2번 정도 공략을 했고요. 실제로 14% 이상 수익을 냈는데 지금 보시면은 11월부터 지금 12월까지 거의 100% 상승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택이라는 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원래 의료기기 사업도 하고 피부 미용 사업도 같이 해요. 원래는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했는데 이번에 22년도 실적이 어마무시할 거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정말 깔끔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재진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눌릴 때마다 계속 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거를 조정이 나오면은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요즘에 22년도 특히나 이 시장의 흐름은 가는 녀석만 간다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 올랐는데 조정이 거의 없어요. 가격 조정이 없고 그냥 좀 빠질 수도 있겠으나 바로 급등 나와주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셔서,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제가 노란톡방에서 좋은 자리가 온다 그러면 당연히 신호를 드리겠죠. 그 신호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야지만 가능하고, 제가 이 방송 중에서는 이거에 대한 재진입 타점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을 하면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재진입 타점 나오면은 바로바로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이제 12월 달 특징주가 바로 비올인데 이것도 지금 2달 동안에 거의 100%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차트 흐름이 비슷해요. 조정 거의 없이 꾸준히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사실 이거는 52주 신고가도 찍은 종목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고 22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 그동안 근데 지금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거를 종목명만 듣고서 나 이거 따라가서 매수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조정도 거의 없었어요. 조정도 거의 없이 그냥 쭉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고점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왔을 때 가격이 지켜주는 걸 보고 다시 한번 공략해보자. 이러한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진입이 가능하고 이거한 종목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야겠고, 만약에 이거는 조정이 안 나와. 그러면 굳이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후속주를 따라가셔도 충분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되겠고요. 이 첫 번째 섹터 내용은 앵커님께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또 최근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 중국의 리오프닝 소식이죠. 이 리오프닝 소식이 내년에도 눈여겨봐야 될 상승 재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해에도 꼭 공략을 해야 될 섹터 중에 하나로 첫 번째 공략 섹터 미용 의료기기를 중국의 위드 코로나 수혜를 재료로 가져가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잡아주셨는데 여기에서도 특징주와 함께 전문가님이 또 12월에 수익 내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가 원택입니다. 2달 동안 약 100% 상승한 종목인데 여기에서 또 재진입 타점 다시 나오면 바로 또 시그널을 주신다고 하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그 진입 타점도 다시 가져가 보시길 바라고요. 비올도 역시 똑같습니다. 역시나 조정이 나왔을 때 재진입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안에서도 이제 다음에 나올 후속주 어떻게 잡아갈지 전략적인 부분도 챙겨가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미용 의료기기가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화두되고 있는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 해서 이 재료가 내년에 또 어떤 연속성을 가져갈지 노란톡방 안에서 시장 흐름에 맞는 전략을 꼭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전문가님이 챙겨주시는 후속주도 꼭 함께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섹터를 확인하기 전에 필살기 종목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오늘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이 여기 이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 여기 안에 있는 건가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여기 말씀드렸던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원택, 비올 요 네. 종목의 후속주라고 좀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후속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좋은데요. 그럼 얼른 공개해 주실까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이 종목은 지금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인데 제가 오늘 두 가지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레이저 의료기기, 그다음에 피부 미용, 체형 등 관련 종목인데요. 일단 제가 아까 수익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의료기기인데 피부 미용이잖아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모품과 카트리지가 계속 교체를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피부과 가면은 뭐 리프팅도 하시고 뭐 레이저로 하고 막 관리들을 하시잖아요. 피부 관리를 하는데 어쨌든 그 레이저 시술이나 어쨌든 리프팅 같은 경우는 그 소모품을 계속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장비를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짜리 장비를 샀어요. 1,000만 원짜리 장비를 샀는데 그 장비만 한번 사가지고 시술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장비와 더불어서 이 알파적인 요소, 카트리지와 소모품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피부 관리나 이런 것들이 다양해지고 특히나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출이 90%예요. 수출이 90%라고 하면 그 내수보다는 해외로 수출하는 게 많다는 건데 그러면 장비들을 많이 수출했는데 특히나 중국 같은 데서 이제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거에 대한 소모품과 카트리지에 대한 부분이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도에 기대되는 수익성 이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지금 공략하고 지금 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기관들이랑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랑 해외 시장 모두 다 이 구조적인 성장기에 진입을 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피부 미용과 의료기기 산업 자체가 이제 앞으로 기반을 다져놓고 이제 성장기에 진입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막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뭔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갖춰져 있지 않는 체계가 아니라 이미 구조적으로 이미 갖춰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의료기기 장비, 레이저, 뭐 비만, 뭐 이런 거 체형, 미용 이런 장비들을 각지에 다 납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미 구조적으로 기반이 잡혀져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비만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시술을 받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주기가 짧아지면서 그게 바로 돈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차트는 이렇습니다. 이 주봉인데요. 뭐 이렇게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이쁘게 바닥권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바닥권을 형성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따가 이거는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지만 이쁘게 바닥권 자리 잡아주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원택이라던가 비올 같은 경우 지금 이미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출발하지 못했다. 왜? 뭐 사업성, 수익성 이런 부분들 기대감은 있는데 이상하게 아직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 역할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시가총액 자체가 비올이나 원택보다 월등히 큽니다. 거의 5배 정도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가서 수익을 내기에는 좋은 종목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 이런 종목들 담아가셔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23년 1월, 2월, 3월 1분기 최소 1분기 안으로 시세를 주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숫자로 나올 것이고 리포트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컨센상 충분히 예상치가보다 높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23년도 1월을 이끌어갈 메인 섹터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21년도가 영업이익이 거의 300억이었는데 22년도에 474억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23년도와 24년도도 계속 컨센상으로는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수급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계속적으로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 봤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앵커님께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제가 이거 정리를 하기 전에 왜 그 중국 여행객들이 네.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네. 성형이
이나 시술을 저희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멘텀도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보통 뭐 지방흡입이라던가 네. 성형외과에서 흔히 많이 하시는 뭐 얼굴 윤곽 수술이라던가 네. 왜냐면 뭐 어떤, 그 네. 명동의 피부과만 가도 그렇죠. 저도 조금 이제 예뻐지고 싶어서 이제 가보면 네. 중국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어쨌든 지방흡입 수술이던 뭐 성형 수술을 하고 나서 관리를 후관리를 해야 돼요. 리프팅도 그렇고요. 그럼 그 후관리를 할 때 저런 피부 미용 장비를 사용해서 후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수술을 해준다고 한다면 저 장비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이제 또 중국 리오프닝 소식이 더더욱 또 상승 재료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필살기 종목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로 잡아주셨는데요. 차트 상으로도 조정 구간에서 좀 바닥권을 잘 형성했기 때문에 시세 분출이 나왔을 때 꼭 잡아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종목 관련해서 더 장중에 잡아야 될 타점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꼭 세워주실 거니까 걱정 마시고 들어오셔서 꼭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를 소개해 주셔야 되는데 벌써 또 공개가 돼버렸어요. 네. 반도체. 네네네. 네, 반도체 관련해서 그러면 또 이제 두 번째 공략 섹터 또 세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반도체를 제가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22년도를 지배했던 섹터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물론 이제 22년도에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도 있었죠. 태조 이방원이 있었는데 원래는 태종 이방원인데 많은 기자들이 이 태종 이방원을 갖다가 바꿔갖고 조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조선이라고 해갖고 만들었는데 뭐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전 이렇게 해갖고 태조 이방원이란 말이 나왔는데 어쨌든 뭐 이거는 뭐 이제 지난 거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2차 전지가 그만큼 많이 언급됐다라는 거예요. 왜? 이 2차 전지가 전기차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22년도 막판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밸류에이션 대비 아직 더 싸다라고 평가가 됐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사람들이 긴축으로 통해서 수요, 경기 침체 이슈가 올 거야. 그러면 경기 침체 이슈가 오게 되면 뭐 전기차 사람들이 안 살 거 아니야. 그래서 급격하게 테슬라 오너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그런 관련해서 수요에 대한 이슈 때문에 지금 빠지기 시작했고 기관들은 이미 눈치채고 11월 말부터 2차 전지 관련주들을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관들이 여기서 뭐를 샀냐면 2차 전지를 팔고 12월 달에 반도체를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가 20년부터 쫙 올라갔다가 21, 22 거의 2년 동안 반도체가 쫙쫙 빠졌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침울했던 반도체 그럼 만약에 2차 전지가 지금 좀 죽어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탈출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바닥권 만들어주고 상승 쪽으로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가야 되고 제가 아까 처음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쪽에서 이미 상승이 나와줘야 우리나라도 같이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봐야 된다. 왜? 아니 기관들은 이미 먼저 사요. 한참 전에 미리 사기 때문에 기관들이 움직이는 걸 보자라는 거고 미래 대표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 반도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가야 지수가 오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공포일 때 매수해야 됩니다. 개인들이 다 던질 때 개인들이 다 팔고 나갈 때 사야지 결국에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지금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보시면 다 말 안 하셔도 아시겠지만 6만 원 올라탔다가 다시 6만 원에 무너졌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기관이 가장 신기한 게 기관이 12월 달에 어마무시하게 샀어요. 거의 뭐 엄청 샀어요. 엄청 많이 사가지고 이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현 시점입니다. 왜?
아니 도대체 기관은 왜 삼성전자를 샀을까 고민을 해보시면 이 기관에 들어왔던 수급 자체가 뭐예요? 2차 전지 수급이 다 빠지고 기관 수급이 지금 반도체로 왔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관들은 왜 포트를 바꿨을까요? 2차 전지보다 앞으로 반도체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 매수할 때인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기관들이 이미 이렇게 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같이 따라가도 좋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반대로 계속 팔고 있어요. 근데 저는 기관들이 끌어올려 주면 낸 연초에 특히나 23년도 1분기쯤에는 한번 시세가 분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차트상 보면은 지금 바닥권을 이쁘게 만들어주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 하이닉스인데요. 하이닉스도 외국인들은 팔고 있는데 기관이 또 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정말 많이 빠졌고요. 지금 뭐 계속 저점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공포가 극에 달할 때 저는 매수할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LG전자인데요. LG전자 우리나라 전자 반도체를 대표하는 그 기업 중에 세 번째 기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12월 달에 계속 매수해주고 있고 외국인들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말인즉슨 뭐냐면 이제 이 반도체주들을 우리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앵커님께서 한 번 더 언급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는 반도체 잡아주셨는데 시장이 계속 빠지는 상황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이렇게 메이저 수급이 또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반도체 자체가 우리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이 반도체 업황이 또 좋아져야 우리 시장 지수가 또 오르는 상황이 올 텐데 그만큼 또 정말 업황이 좋아지기를 또 바라야 하는 섹터이기도 하죠. 미래 대표 먹거리 산업이고 또 공포일 때 매수해야 된다라는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대표 관련주, 정말 대표 대장주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제는 좀 계속해서 관심권에 둬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포인트로 잡아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이젠 정말 봐야 되는지 또 시장 흐름에 맞는 수급 흐름에 맞는 정말 때에 맞는 전략 단단히 챙겨가시려면 문헌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해 나가시면서 맞는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필살기 종목도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러면 두 번째 필살기 종목도 반도체 관련주일까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준비했고요. 네. 그럼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 네. 두 번째 필살기 종목입니다. 반도체인데요. 이거는 정말 제가 딱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랑 뭐 LG전자 가져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그 대형주들, 시총상위 대형주들을 지금 매수하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지금 많이 당하셨잖아요. 특히나 2년 동안 삼성전자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당하셨을 거고 믿었던 SK하이닉스 매수하셔서 많이 당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종목들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총이 저는 반도체 주들은 5천억 정도 조금 낮게 본다면 3천억에서 한 7천억 사이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중소형주, 중형주들을 좀 저는 보셨으면 좋겠고 이 필살기 종목이 바로 그러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삼성전자랑 그렇게 덩치 큰 녀석들은 갈 때 좀 올라가더라도 답답해요. 왜? 그동안 2년 동안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올라갈 때 뭐 한 번에 갑자기 상한가 가고 막 한 번에 갑자기 막 10% 20% 오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진짜 많이 올라도 4% 5% 오르면 거의 상한가 보냈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보다 이렇게 좀 한 번 오를 때 우리가 탄력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좀 공략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은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소켓 관련주고요.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보통 파운드리 업체인데 근데 그거 제외하고 지금 이런 후공정 관련해서 좀 보자는 거는 지금 어쨌든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뭐
LG전자나 DB하이텍이나 이런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을 가지고 있는 쪽이 출발을 하면은 분명히 전공정, 후공정 나뉘어서 같이 그 공정에 들어가는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필살기 종목 같은 경우는 인텔, AMD, 애플 이 3사 글로벌 3사 러버 소켓 고객 사고요. 그리고 5G 기반 서버용 CPU, GPU, 반도체용 신규 제품까지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보셔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트 보시면은 시장이 그렇게 빠졌음에도 진짜로 급락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진짜 이게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빠지는 포인트 딱딱 잡아줄 수만 있다면 이런 공략 자리만 잘 챙긴다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이라는 거예요. 왜? 급등락하는 종목도 많지만 이렇게 급등락하더라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 저점을 높여가면서 위로 간다라는 것은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회사에 돈도 많아요. 유보율도 높고 영업이익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375억이었는데 22년도 684억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23년도 800억 넘게 예상되고 24년도 962억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영업이익도 우상향하고 있고 차트도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고 기관들도 꾸준하게 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기관이 담고 있다? 포트를 새롭게 짜고 있는데 기관들이 담고 있다? 이런 것들 연초에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공략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피부 미용 그리고 반도체 이 두 가지 섹터들의 지금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시장이 빠짐에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잘 버텨주면서 우상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지금 오늘 제가 가져온 두 가지 섹터의 공통점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은 지금 시장보다 엄청나게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지만 주가는 빠지는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사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앵커님께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필살기 종목 반도체 관련주였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중에서도 무거운 대형주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 쪽을 좀 공략해보자 이렇게 좀 포인트를 잡아주셨고요. 시장이 무너져도 추세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흐름을 가져온 종목입니다. 두 번째 필살기 종목.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영업이익이 일단 우상향하고 있고 또 유보율도 높은 그런 재무적인 안정성까지 보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시기를 타이밍을 잘 잡아서 꼭 공략해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또 아무 때나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시장 흐름에 맞는 타이밍을 또 전문가님이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장중에 맞게 잡아주실 거니까 걱정 마시고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필살기 종목도 두 가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용 의료기기, 두 번째는 반도체 관련주였는데요. 오늘 두 개나 또 필살기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 전문가님, 네. 뭐 두 개 소개해 주신 것도 모자라서 또 강의도 특별히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 연말인 만큼 어떤 강의인지도 궁금해요. 뭐 네. 관련된 강의일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매수를 하기 전에 이게 지금 저희가 22년도에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포인트에 대해서 아시면은 좀 좋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오. 짧고 굵은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반등 포인트 그럼 지금부터 좀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얼른 또 짚어주시죠. 네. 주가가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전 바닥 패턴인데 지금 우리가 많이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기도 해요.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패턴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V자 반등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렇게 W자 반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명 뭐 쌍바닥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이 있고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바닥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들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역헤드 숄더 패턴이라고 해서 이러한 그림인데 삼중 바닥을 만들어 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가 강력한 추세를 전환하기 전에 가져가는 대표 패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은 이 V자 반등 할 때 사실 이 뭐 강심장이신 분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빠졌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려고 할 때 이때 잡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때는 사실상 이게 바닥인가 아닌가 판단하기 어려운 포인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이걸 바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데 이런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V자 반등일 때는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 편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W 아니면은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은 이 W 형태 패턴은 일단 어쨌든 한 번 찍고 올라갔다가 한 번 더 찍고 올라가네 이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공략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역헤드 앤 숄더 같은 경우는 3번이잖아요. 3번 정도 눌려주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보통 강한 추세 전환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V자 반등의 예시가 바로 이런 건데 이제 코스피가 코로나 때 이렇게 빠졌다가 바로 이런 반등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V자 반등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러한 V자 반등이 정말 따라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뭐 주식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이 없을 뿐더러 보통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점 깨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V자 반등 패턴인데 여기서 잡으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내가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오는 여기서 잡는다? 저는 진짜로 탁월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쉽지 않은 자리다. 그리고 W는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가죠.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게 바로 쌍바닥 패턴인데 저점을 높여가는 이렇게 W자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바닥 패턴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여기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닥을 확인하고 그러면 여기서 돌파하려 시도할 때 이때 한번 매수를 해볼까?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인데요. 이게 바로 삼성전자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번 눌렸다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더 안 빠지고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를 돌파를 해준다면 이제 그러면 추세 전환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반도체 대부분의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이러한 형태의 패턴을 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서 22년도에는 수익을 가져가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바닥 패턴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여기가 끝인가가 그렇게 생각하고 매수를 했다가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에 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패턴들, 뭐 역헤드 앤 숄더 패턴들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익혀서 같이 수익을 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공부는 사실 혼자서 하셔도 되지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어쨌든 뭐 같이 소통하면서 배워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겠고요. 뭐 배움도 배움이지만 수익도 같이 챙겨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22년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일단 지나간 거는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어떻게 계좌를 조금 더 나은 계좌로 만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고민하셔야 되고 광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또 23년도에는 또 열심히 하셔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저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반등 포인트까지 잡아주시면서 한 해 마무리를 더 유익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로드 전문가님과 정말 수익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로 꼭 함께 또 새해에 들어서 보시길 바라고요. 노란톡방 화면 하단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오락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